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시티FC가 남해 전지훈련에서 실전 같은 연습 경기로 2026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감독 체제 첫 시즌을 맞아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다음 달 개막전 승리를 노립니다. 세종시 연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3만 7천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과 권한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반대로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달 말 개막하는 K리그2 새 시즌을 앞두고 천안시티FC가 경남 남해에서 2차 전지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력 강화는 물론 선수들 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남해 전지훈련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남해 훈련장. 천안시티FC 선수들이 서로 다른 색깔의 조끼를 나눠 입고 잔뒤에 섰습니다. 자체 연습 경기지만 볼을 둘러싼 몸싸움과 빠른 압박은 실전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짧은 패스와 빠른 전환이 쉼없이 이어지고 사이사이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태국에서 1차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끌어올린 천안은 남해에서 막바지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섭 감독 체제에서의 첫 시즌. 박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팀 컬러를 분명히 하고 경기 운영의 기본 틀을 다져간다는 구상입니다. 1차 전지훈련은 체력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훈련을 했고요. 얻은 것은 선수들 이제 컨디션을 70% 정도, 80% 정도 끌어올렸다는 걸 얻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전술을 쓸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소통하고. 선수단 분위기도 주장을 맡은 고태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선수 생활을 이어온 원클럽맨 고태원은 천안 이적 후 곧바로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이 없진 않고요. 일단 그 부담조차도 저는 이렇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부흥에 제가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 팀을 잘 이끌고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천안은 오는 22일까지 남해 일대에서 연습 경기를 통해 전술 완성도를 점검한 뒤 다음 달 1일 신생팀 용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2026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렇게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천안시티FC. 훈련 강도를 두고는 선수들 사이에서 지옥 훈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현지에서 열린 미디어 캠프에서는 새 시즌을 바라보는 감독과 선수들의 구상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다른 팀들보다 또는 작년보다는 많은 강도가 좀 세서 선수들이 그렇게 느꼈는 것 같고요.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좀 힘든 걸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는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1차 동계 훈련을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2차 전지훈련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랜 A의 전술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연습 경기에 통해 갖고 그 부분에서 완성도를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플랜 B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즌에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맞는 것 또 아니면 상대 팀에 따라서 플랜 A, B를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생각입니다. 훈련하면서 감독님께서 어쨌든 변화를 주신 것 같고, 근데 이 포지션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 자신감과 또 감독님의 전술의 이해도를 좀 더 높여서 그걸 좀 더 높이 또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만족스러운 시즌이었지만 또 팀적으로 보면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이제 후반에 쪼커로 들어가서 또 분위기 반전이나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려서 선발 출전으로 출전을 해도 제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연동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지난 8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23만 7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또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의 가금 농가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고병환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주요 진입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과 권한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지만 배제됐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재정 권한 이양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식 면담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충남, 대전 등 광역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존 세종시를 비롯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소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 시장은 8일 열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 시장은 이를 통해 정부가 통합지자체에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보통 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다른 지자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법을 비롯한 3특 특별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한 사람당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2시간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소방본부는 화재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전 노선을 주말이나 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은하수공원 등 장사시설은 정상 운영해 귀성객과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어반 아트리움은 국내에서 가장 긴 복합 상업거리로 조성 당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게 현재 상가 2곳 중 1곳은 비어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데요. 상가 과잉 공급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상인들과 수분양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어반 아트리움입니다. 세종시 중심 상업지구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문화상업 복합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 5개 블록 중 현재 4개 블록이 들어서 있는데 상인회와 관리단이 직접 공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공실률은 43.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한 곳의 경우 공실률이 무려 62%를 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의 약 3배, 세종시 공실률의 약 2배에 이릅니다. 애당초 이곳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상가가 너무 과다하게 공급됐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상가 공급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고 실제 어바나트리움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상가가 매우 과다하게 공급됐다는 의견이 84%에 달했습니다. 또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선 93%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해법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에서 어바나트리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이곳의 문화 인프라 확충과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동 친화 도시고 아동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린이 소극장 그리고 청소년 소공영장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갈 수 있는 그런 직립시설을 어반에 좀 마련을 한다면 저는 시에서 하나의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그 대환대출 제도를 실행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상권 특성에 맞는 마케팅 지원과 버스 노선 추가, 인근 도시 상징광장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책 건의서를 작성해 세종시와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농협은행과 손잡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범 소상공인을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착한 가격업소나 백년가게, 노란우산 공제 가입 업체 등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2년이나 3년 동안 대출이자의 최대 2%를 시에서 지원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덜게 됩니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세종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보증드림이나 재단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오는 28일 천안시 유관순 열사 사적지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아운의 봉화제가 열립니다. 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여러 체험 행사와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0분부터 기념식과 횃불 행진, 불꽃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천안 청년회의소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아운의 봉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인구 유입 위주였던 귀농 귀촌 정책을 안정적인 정착 지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린 13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 체험과 주택 구입 지원, 현장 실습 등 맞춤형 정착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정착 실패를 줄이기 위해 농촌 체험 운영지를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2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현장 중심 실무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 귀농인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